평생 효도한 큰아들 진우. 그런데 어머니의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둘째 딸에게 증여한다. 몇 년째 얼굴도 비추지 않았던 딸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에는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족의 상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 과연 이 유언장에 담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파라 완전판,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1화 서울 한복판의 작은 법무사 사무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무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깬다. 오늘은 유언장 개봉일입니다. 진우는 검은 양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다. 42살의 그는 평생 큰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마다 병원에 데려다 드렸고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뵈었다. 옆자리에 앉은 둘째 여동생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39살의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지냈다. 법무사가 봉투를 열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 유언자 박영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법무사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나의 모든 재산, 즉 서울시 종로구 소재의 주택과 예금 일체를 둘째 딸 김민정에게 유증합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잠깐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어머니가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맞습니다. 유언장에는 김민정 씨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본다. 민정아, 너 이거 알고 있었어? 민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는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간다. 회사 일로 바쁠 때도 매주 안부를 여쭤봤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런데 왜 저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법무사는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죄송하지만 저는 유언장의 내용을 전달할 뿐입니다. 유언자의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왔다 갔다 한다. 이상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는 어머니를 떠올린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실 때 밤새 지켜봤던 기억들. 치매 초기 증상으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실 때도 끝까지 들어드렸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간다. 민정이 처음으로 입을 연다. 오빠, 어머니 뜻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린다. 뜻이라고? 진우가 돌아서며 소리친다. 무슨 뜻이 있어서 평생 효도한 아들은 외면하고 몇 년째 얼굴도 안 비친 딸한테 모든 걸 주는 거야.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한다. 상속 절차는 다음 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쥔다.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의 속삭임이 사무실에 울려 퍼진다. 민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진우는 홀로 남아 어머니의 유언장을 바라본다. 그날 밤 진우는 어머니 집 앞에 선다. 이제 민정의 집이 될 이곳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떠올린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의 목소리가 적막한 골목에 흩어진다. 집안은 어둡고 고요하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도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도 더 이상 없다. 진우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린다. 민정은 어머니 집 열쇠를 받아든다. 오랜만에 들어서는 집안은 낯설면서도 익숙하다. 거실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즐겨 앉으시던 안락 의자가 그대로 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민정은 복잡한 마음이 든다. 왜 나한테 이 모든 걸 주신 거죠? 민정이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어머니와 거리감을 두고 지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전화도 뜸했다. 오히려 진우 오빠가 훨씬 더 효도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민정의 휴대폰이 울린다. 진우의 전화다. 민정아, 나야. 어머니 집에 있어? 진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다. 네, 오빠. 유품 정리하러 왔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나도 가도 될까? 어머니 물건 중에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게 있어. 진우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진다. 물론이죠. 오세요. 1시간 후 진우가 집에 도착한다. 그는 어머니의 방으로 직행한다. 옷장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아껴 입으시던 옷들이 정리되어 있다. 진우는 어머니가 특별한 날에만 입으시던 한복을 꺼내든다. 이거 기억나? 진우가 민정에게 말한다. 어머니가 우리 결혼식 때 입으셨던 한복이야. 민정도 기억한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결혼식에서 누구보다 기뻐하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은 화목했다. 오빠, 정말 모르겠어요. 민정이 털어놓는다. 왜 어머니가 저한테 모든 걸 주셨는지. 오빠가 훨씬 더 효도했는데.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춘다. 민정아, 혹시 어머니랑 무슨 약속이라도 했어?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야? 민정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만 있어요. 그때 민정의 눈에 서랍장 위에 작은 상자가 보인다. 오빠, 저거 뭐예요? 진우가 상자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낡은 반지와 목걸이들이 들어있다. 그 밑에는 작은 편지가 하나 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민정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오빠한테는 항상 더 많이 요구했고, 너한테는 항상 더 관대했지. 그게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이유가 있었단다. 진우와 민정은 편지를 읽으며 서로를 바라본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진우가 중얼거린다. 민정은 편지를 다시 읽어본다. 어머니의 글씨체에서 깊은 고민의 흔적을 느낀다. 오빠, 어머니가 뭔가 힘든 일을 혼자 견디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뭔데? 진우가 묻는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민정이 대답한다. 두 사람은 어머니 방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 해질녘에 주황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인다. 제3화. 민정은 어머니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두꺼운 일기장을 발견한다. 갈색 가죽으로 된 오래된 일기장이다. 표지에는 1995년이라고 적혀 있다. 민정이 고등학생이었던 해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난다. 오늘 진우가 또 화를 냈다. 민정이가 TV를 보고 있다고 리모컨을 빼앗으며 소리를 질렀다. 아이는 겨우 16살인데. 민정의 손이 떨린다.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대학생이었던 진우 오빠는 집에서 항상 신경질적이었다. 특히 민정에게는 더욱 엄격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런 세세한 것까지 기록하고 있었다니.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 진우가 민정이를 때렸다.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나는 말리려고 했지만 진우는 오히려 나한테까지 고함을 쳤다. 엄마가 너무 관대하게 키워서 버릇이 없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민정은 일기장을 덮고 싶어진다. 하지만 계속 읽어나간다. 민정이가 울면서 방에 들어갔다. 볼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나는 진우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큰아들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저렇게 변한 걸까? 몇 달 후의 일기에는 더욱 심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 진우가 민정이를 벽에 밀쳐서 넘어뜨렸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나는 진우한테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동생을 때리지 마라. 하지만 진우는 엄마는 왜 항상 민정이 편만 들어? 라고 반항했다. 민정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왜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내내 집에 있는 것을 피했는지, 왜 대학을 멀리 가려고 했는지 이제야 명확해진다. 진우 오빠의 폭력이 무서웠던 것이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민정이가 대학에 가면서 집을 떠났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진우는 동생이 없어지니까 좀 차분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걱정이다. 진우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걸까? 민정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생각한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진우를 다르게 보셨던 것이다. 겉으로는 큰아들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속으로는 그의 폭력성을 걱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휴대폰이 울린다. 진우의 전화다. 민정아, 어머니 통장 정리하려고 하는데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아니? 진우 오빠,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집에 와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1시간 후 진우가 집에 도착한다. 민정은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우를 기다린다. 이게 뭐야? 진우가 묻는다. 어머니 일기예요. 1995년도. 민정이 대답한다. 읽어보세요. 진우는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표정이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진다.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일기장을 덮어버린다. 이건 옛날 얘기잖아. 진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오빠, 기억나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그때의 자신을 기억한다. 20살의 대학생으로서 집안의 책임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절.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어린 동생에게 풀었던 자신의 모습을. 저는 그 이후로 집이 무서웠어요. 민정이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오빠가 무섭기도 했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도 어려웠고. 진우는 고개를 숙인다. 어머니의 유언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제4화.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어머니의 일기에 적힌 자신의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 20살 자신은 정말로 폭력적이었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부분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다. 민정이 TV를 보고 있을 때 리모컨을 빼앗았던 것, 숙제를 안 했다고 소리를 쳤던 것, 심지어 손을 들었던 것까지. 당시에는 큰오빠로서 동생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폭력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민정에게 전화를 건다. 민정아, 어제 일기 얘기 우리 좀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오빠,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민정이 대답한다. 아니야, 나는 괜찮지 않아. 진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던 것 나도 기억이 나. 민정은 잠시 침묵한다. 오빠가 기억해요? 내가 스트레스를 너한테 풀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어. 진우가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두 사람은 어머니 집에서 만나기로 한다. 오후 2시, 진우가 먼저 도착해서 어머니 방에 앉아 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어린 시절을 되돌아본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셨다. 진우는 자연스럽게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생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 같다. 민정이 도착한다. 오빠, 여기 있었어요? 민정아, 앉아. 진우가 자리를 권한다. 내가 할 말이 있어. 민정이 조심스럽게 앉는다. 진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연다.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어릴 때 내가 너를 때리고 소리 지른 것. 그때는 그게 잘못된 줄 몰랐어. 큰오빠로서 동생을 바로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어머니 일기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오빠, 어머니가 왜 나한테 재산을 안 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평생 효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때의 내 모습을 잊지 못하셨던 거야. 오빠, 어머니는 오빠를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민정이 말한다. 일기를 더 읽어보니까 어머니는 오빠가 변하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나도 변했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었는지 깨달았거든.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제대로 사과드린 적이 없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 창밖으로는 어머니가 키우시던 장미꽃이 붉게 피어 있다. 민정아,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할게. 어릴 때 내가 너를 무섭게 했던 것, 집에 있는 걸 불편하게 만든 것, 정말 미안해. 민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오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나간 일이지만 너한테는 상처가 됐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진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어머니는 오빠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그때의 일을 잊을 수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민정이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한다. 진우는 깊게 한숨을 쉰다. 어머니한테 제대로 사과드릴 기회도 놓쳤어. 두 남매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다. 제5화 유산 상속 절차가 시작되자 진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회사 동료들은 어머니 유산은 잘 받았냐고 묻고 친척들은 왜 민정이만 받았느냐 하며 수군거린다. 진우는 매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 형님, 정말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사촌 동생이 전화로 묻는다.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셨나? 유언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진우는 이런 질문들이 싫다. 아니야, 어머니 정신 멀쩡하셨어. 그냥 어머니 뜻이 그러셨어.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여전히 억울하고 분하다. 평생 효도했는데 왜 자신은 제외된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정이의 어린 시절 일은 이해했지만 그 후 20년 넘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은 왜 인정받지 못한 건지 서운하다. 한편 민정도 쉽지 않다. 어머니 집을 정리하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친척들과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민정 씨 혼자서 이 큰 집을 다 물려받으셨다면서요?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오빠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민정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 결정이 옳았는지 의문이 든다. 차라리 형제가 반반 나눠 가졌다면 이런 시선을 받지 않았을 텐데. 어느 날 저녁 민정은 어머니 방에서 또 다른 일기장을 발견한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일기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어머니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진우는 정말 많이 변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더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민정이한테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려고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민정이는 계속 거리를 두고 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진우가 오늘도 병원에 데려다 줬다. 정말 효자다. 하지만 나는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진우는 변했지만 민정이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것 같다. 몇 달 후의 일기에는 더욱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 나는 두 아이 모두를 사랑한다. 하지만 공평하게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진우에게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민정이에게는 항상 더 관대했다. 이제 와서 균형을 맞출 방법이 있을까?
민정은 어머니의 깊은 고뇌를 느낀다. 어머니는 단순히 과거의 일 때문에 진우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민정이에 대한 미안함과 진우에 대한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고민하셨던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진우가 왜 민정이가 멀어졌는지 알게 될까? 민정이가 진우의 변화를 인정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집을 민정이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겠다. 민정은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두 남매 사이에서 고민하셨던 것이다. 민정은 휴대폰을 들어 진우에게 전화를 건다. 오빠, 저예요. 어머니 일기를 또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최근 것들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어? 와서 같이 봐요. 오빠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진우는 바로 달려온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마지막 고민들을 함께 읽으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제6화 민정이 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던 중 맨 안쪽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한다. 봉투 겉면에는 아이들에게 라고 적혀 있다.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다. 민정은 바로 진우에게 연락한다. 오빠, 어머니가 우리한테 남기신 영상이 있어요. 영상? 진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다. 네, USB에 저장되어 있어요. 같이 봐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어머니의 컴퓨터 앞에 앉는다. USB를 삽입하자 마지막 인사라는 파일이 하나 나타난다. 클릭하자 어머니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난다. 화면 속 어머니는 평소보다 야윈 모습이지만 눈빛은 또렷하다. 진우야, 민정아, 엄마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진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유언장 때문에 너희가 많이 당황했을 거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쉰다. 진우야, 네가 어릴 때 민정이에게 했던 일들을 엄마는 다 기억하고 있다. 물론 너는 많이 변했어. 결혼하고 아빠가 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걸 엄마도 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엄마는 그때 민정이도 기억한다. 16살의 작은 아이가 오빠가 무서워서 집에 있기 싫어했던 모습을 말이야. 민정이는 그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민정도 울음을 참지 못한다.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한다. 하지만 공평하게 사랑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진우에게는 항상 더 많은 책임을 주었고 민정이에게는 항상 더 많은 관용을 베풀었지.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안다. 어머니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본다. 이 집과 재산을 민정이에게 주는 건 보상이야. 진우가 받을 수 없는 보상이 아니라 민정이가 받아야 할 보상 말이야. 엄마가 평생 민정이의 상처를 제대로 어루만져 주지 못한 것에 대한. 화면 속에서 어머니가 고개를 숙인다. 진우야, 네가 서운해할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엄마는 민정이가 이 집에서 평화를 찾기를 바란다. 네가 무서워했던 이 집에서 이제는 편안함을 느끼기를 바란다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다. 어머니는 다시 카메라를 바라본다. 그리고 진우야, 네가 정말 변했다면 이 결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민정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줄 거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민정아, 너도 이제 오빠를 용서해줘. 그때 오빠와 지금의 오빠는 다른 사람이야. 엄마가 보기에 지금의 진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 화면이 흔들린다. 어머니가 기침을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서로를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거야. 엄마는 너희 둘 다 잃고 싶지 않아. 이 일로 남매가 갈라지면 그건 엄마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야.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한다. 진우야, 민정아,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들,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렴.
영상이 끝나고 검은 화면만 남는다. 진우와 민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엄마, 정말 다 알고 계셨구나. 민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셨어요. 민정아, 나는 진우가 말을 잇지 못한다. 오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지금의 오빠는 예전과 달라요. 민정이 진우를 바라본다. 저도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은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에 새긴다. 방 안은 조용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감돌고 있는 것 같다. 제7화 어머니의 유언 영상을 본 후 진우는 며칠간 잠을 설친다.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둔다. 네가 정말 변했다면 이 결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된다. 동료가 요즘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금요일 저녁 진우는 결심을 하고 민정에게 전화를 건다. 민정아, 내일 시간 있어? 네, 오빠. 왜요? 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된 사과 말이야.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어머니 집 마당에서 만난다. 어머니가 가꾸시던 작은 화단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거린다. 진우는 민정 앞에 무릎을 꿇는다. 민정아,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할게. 오빠, 일어나요. 뭘 이렇게까지... 민정이 당황한다.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해. 진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내가 너한테 한 짓들을 생각하면 서서 사과할 수가 없어. 진우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간다. 16살이었던 너를 때리고 소리 지르고 집에 있는 게 무섭게 만든 거 정말 미안해. 그때 나는 20살밖에 안 된 철없는 놈이었어.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오빠, 나는 그동안 내가 변했다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어. 너한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진우는 민정을 바라본다. 민정아, 내가 너한테 준 상처들, 그게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어머니 일기를 읽으면서, 유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었는지 깨달았어. 민정이 오빠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오빠, 일어나요. 민정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진우가 간절하게 묻는다. 민정은 한참을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오빠, 저는 오빠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럼 다만 무서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정이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오빠는 저한테 무서운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게 더 혼란스러웠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혼란스러웠어. 어떻게 동생을 대해야 하는지 몰랐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오빠는 달라요. 민정이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한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병원에 데려다주고 명절마다 찾아뵙고 정말 좋은 아드님이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빠가 변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제가 아직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도 아셨던 거죠. 진우는 천천히 일어난다. 민정아, 나는 앞으로 너한테 진짜 좋은 오빠가 될게. 지금까지는 내가 진짜 좋은 오빠가 아니었어. 오빠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민정이 대답한다. 아니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오빠가 되는 것은 달라. 진우가 말한다. 나는 너한테 좋은 오빠가 되고 싶어. 두 사람은 어머니의 마당에서 한참을 서 있다. 바람에 날리는 코스모스 꽃잎들이 두 남매를 감싼다. 오빠,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민정이 중얼거린다. 응,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걸 어머니가 가장 바라셨던 일이니까. 해가 지기 시작한다. 두 남매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저녁 노을을 함께 바라본다. 제8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간다. 민정은 어머니 집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간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집이 주는 평화로움을 느낀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정은 동네 복지관에서 온 전화를 받는다. 혹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기부에 관심이 있으시나요? 저희가 찾고 있는 조건과 딱 맞는 집이 있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민정은 갑자기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 내용이 떠오른다. 이 집은 나보다 상처가 많은 이들에게 가야 할 곳이야. 어머니라 남기신 메모였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민정이 묻는다. 복지관 직원이 설명한다. 독거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담소도 나누고 그런 따뜻한 공간 말입니다. 민정은 진우에게 전화를 건다. 오빠, 상의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이 집을 복지관에 기부하려고 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진우는 잠시 말이 없다. 민정아, 그게 무슨... 어머니가 남기신 글이 있어요. 이 집은 나보다 상처가 많은 이들에게 가야 할 곳이야. 라고. 민정이 어머니의 뜻을 전한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네,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어머니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우는 한참을 생각한다. 민정아, 그게 정말 어머니 뜻이라면 나는 찬성해. 오빠, 어머니가 평생 그런 분이셨잖아. 어려운 이웃들 도우시는 걸 좋아하셨고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진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다. 일주일 후 두 남매는 복지관 담당자와 함께 기부 절차를 진행한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편하다. 이 집에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복지관 관장이 고마워한다. 정말 귀한 기부입니다. 기부 절차가 완료된 날, 진우와 민정은 마지막으로 어머니 집을 둘러본다. 이제 이 집은 독거 어르신들의 쉼터가 될 것이다. 어머니가 기뻐하실까? 민정이 묻는다. 당연하지. 이게 어머니가 가장 원하셨던 일일 거야. 진우가 대답한다. 두 사람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한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리고 어머니가 아끼시던 물건들을 정리한다. 오빠, 이거는 가져가세요. 민정이 어머니의 반지를 진우에게 건넨다. 이건 너가 가져. 아니요, 오빠가 가지세요.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끼셨던 반지예요. 민정이 고집한다. 진우는 반지를 받아든다. 고마워, 민정아. 저는 이걸 가져갈게요. 민정이 어머니의 일기장들을 챙긴다.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기록들이니까. 해가 지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어머니가 키우시던 벚나무 아래 앉는다. 봄에 피었던 꽃들은 지고 없지만 나무는 여전히 단단하게 서 있다. 오빠,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민정이 말한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진짜 남매잖아. 진짜 남매? 어머니가 우리를 이어주셨어. 상처도 오해도 다 풀어주시고.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민정도 미소를 짓는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온다. 마당에 낙엽들이 살랑살랑 흩날린다. 두 남매는 조용히 앉아서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어머니, 이제 진짜로 잘 가세요. 진우가 중얼거린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민정도 속삭인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가을밤이다. 두 남매는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 집은 곧 다른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진우와 민정은 이제 진정한 남매로서 어머니가 바라셨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